시장이 폭락한다.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죠. 근데요, 이 두려움을 명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시장 하락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백만장자는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 만들어진다. 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하락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똑똑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 나눠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새로운 무역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예전이랑 다른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툴킷이랑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쫙 훑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무역 전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막 900포인트나 폭락했잖아요. 그 이유? 바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중국이 먼저 수를 썼어요. AI나 반도체에 꼭 필요한 히토류 수출을 꽉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좋아. 그럼 11월 1일부터 니네 물건에 새로운 관세 때릴 거야 하고 맞받아 친 겁니다. 근데 그 관세가 무려 100%입니다. 100%요. 이게 그냥 관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관세에다가 추가로 100%를 더 때리겠다는 거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그냥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 그 위험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가공되는 히토류의 무려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AI 칩, 심지어는 국방 시스템까지 첨단 기술이란 기술에는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첨단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사태가 지난 4월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처음부터 100%라는 초강력 관세로 시작했다는 거. 둘째, 그냥 물건만이 아니라 원자재, 기술까지 싹 다 포함해서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셋째, 양쪽 다 말투가 너무 험악해서 협상할 분위기 자체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가 이 반도체 공급망인데 이건 한번 바꾸려면 수년에 수십억 달러가 깨지는 일이라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를 길잡이 삼아서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1942년 이후로 보면 약세장,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는 평균 11개월 동안 32% 정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강세장,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요, 평균 4.3년, 거의 4배나 더 길고 수익률은 무려 150%에 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하락장의 고통은 짧고 굵지만 참고 견디면 그 뒤에 오는 기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길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약세장은요, 바닥을 찍는데 보통 1년,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죠. 이게 바로 우리가 현금을 항상 준비해 둬야 하는 이유고, 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결국에는 이기는 이유입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두려운 시장에서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토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도구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CNN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감정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탐욕이죠. 워렌 버핏이 말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바로 그 때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툴킷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4단계 작전을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를 주시하세요. 이게 30 근처나 그 이상으로 팍 튀어오르면 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125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깨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단계, 신호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시장은 아직 극심한 공포 수준은 아니에요. 마지막 4단계, 이 신호들이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4월에도 이 방법이 아주 잘 통했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분석 방법을 가지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저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번 관세 같은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빠졌을 것.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일 것.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설령 제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도 걱정 없이 길게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장기 투자자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럴 때 이 두 ETF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QQQ는 나스닥 100을 따르는데 변동성이 커서 하락장에서 싸게 사서 상승장에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반면에 VUGT는 IT 기업에 더 폭넓게 분산 투자하면서 수수료도 저렴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싶을 때 좋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딱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AI 클라우드의 리더 코어위브, 그리고 단기적인 타격은 받지만 클라우드와 광고 사업이 튼튼한 아마존, 마지막으로 AI 분야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메타입니다. 자, 먼저 코어 위브부터 볼까요? 무려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오죠.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할인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마디로 AA 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일 수 있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25% 상승 여력. 물론 무역 분쟁 때문에 이커머스 쪽이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고 사업인데요. 시장은 아직 이 부분의 가치를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메타입니다. 와, 56%. 이건 정말 AI 시대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부를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를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업계를 선도하는 어마어마한 AI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운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장이 무너질 때 패닉에 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를 보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